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리포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그 흑해 곡물 협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흑해에 유명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바구니다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 이제 밀 수확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밀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출 기간을 이제 러시아가 잠깐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선적을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것을 중단했다가 열었다가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s still hope. 자, still이란 말을 썼어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멈췄다가 또 열었다가 계속 이런 게 좀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still이란 말을 썼어요. 여전히 hope,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그런 grain, 곡물이죠. 곡물을 위해서 희망이 여전히 있다. 그럼 어떤 희망이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지금 푸드 마켓,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런 곡물 수출에 막히면서 그런 시장의 어떤 식량 마켓에 지금 불안전이 있는데 이런 불안전 마켓에 어떤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희망이 있느냐? 올해 태풍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굳이 수출을 안 해도 그렇게 곡물에 어떤 큰 위협이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잠깐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러시아의 크렘린에서는 흑해 곡물 협정을 지금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4억 명을 먹이는 이 우크라이나의 세계 7위 밀 수출 국가, 국토의 71%가 농지거든요. 이게 평지란 말이에요. 산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것인데 러시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나 식량 불안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억 명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제공한 그 사진을 보면 남부 레니 지역에 곡물 저장고가 지금 파괴되어 있죠. 여기를 또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흑해 수송로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다뉴브 강이라고 있죠. 다뉴브 강에 있는 곡물 저장고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 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수출된 우크라이나 곡물이 지금 3,3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난이 단비가 내렸었는데 또 러시아가 이제 그 제안을 했죠. 서방이 러시아 수출 제재를 풀면 이 기간을 또한 연장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즉각 철회하라 이 규탄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흑해 곡물 협정 주요 일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했죠. 그래서 흑해를 장악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지금 사실상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니까 아무도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폭격을 당하면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응책을 모색을 해서 좀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식량 위기를 논의했고요. 7월 22일 날 흑해 곡물 협정이 타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가 중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길목이 터키가 이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투르키, 터키의 4개 대표단이 유엔이 제정한 어떤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을 하고 여기 보시면 120일 동안 이게 유효하다라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날 흑해 항로에서 첫 출항을 했습니다. 곡물 수출선이. 그리고 10월 29일 날이 이제 러시아가 자국 흑해 함대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이유로 협정 이행을 중단을 선언해요. 그리고 또 다시 재개 선언을 해요. 다시 또 4개월 연장을 해요. 그리고 60일 연장 협의를 했어요. 추가 또 60일 또 연장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023년 7월 17일 날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위기가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위기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이 위키 리스크 리포트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July 17, 자, 7월 17일 날 러시아가 지금 서스펜드 중지했다는 거죠. 뭘? 블랙시 그레인 이니셔티브를 방금 말했듯이 흑해 곡물 협정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시 흑해의 곡물 협정. 자, 이니셔티브란 말은 어떤 그 구상이란 뜻이거든요. 협정 이런 그 구상을 중지를 했다. 근데 이 딜은요, 브로커 누가 중매를 했냐면 지난해 유엔과 터키가 이제 중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무브
33 밀리언 메트릭 톤. 그러니까 33 밀리언 톤의 그런 그 그레인 곡물을 이제 하고 이제 오일시드 그 기름을 그 빼는 씨앗들이죠. 뭐 해바라기씨 이런 거. 이런 그 해바라기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람 투죠. 프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포린 포트 외국 항구로 지금 이 곡물을 이제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자, that deal 그 거래는 which Russia also briefly 러시아는 잠시 그래서 suspend 금지 멈췄다는 거죠. 중지했다는 거죠. 자, 10월 달에 2022년 10월 달에 아까 말했던 것이 잠정 이행 중단 선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 드론으로 이제 뭘 공격을 해가지고 그 구실로 여기서 이제 provide big benefit 큰 그 베네핏 혜택을 줬다는 거죠. 누구한테? poorer country 이런 가난한 국가들. 자, 이 국가들은 지금 struggling with 무엇으로 좀 고생하고 있어? high food prices 아주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식량 가격이 치솟았단 말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주 그 가난한 국가들이 어려움에 지금 처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모스크바는 클레임 주장했다는 거죠. The right 권리죠. 어떤 권리? Treat any foreign ship heading for Ukraine port. 우크라이나 항구를 향해 가는 외국 그 배들을 트리트 처우하겠다. 우리가 때릴 수가 있다.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legitimate target이죠. 합법적인 목표야. 뭐야? 전쟁에. 그러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흑해에 가서 우크라이나 항구에 가서 곡물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배들이 간다면 거기는 우리가 때릴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주술 컴마 ing 분사구문이죠. 이것은 impossible for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outsider 외부 사람들이 protect grain ship 이런 곡물 배를 보호하기가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pushing up shipping and insurance cost. 자, shipping이란 말은 이제 선적이란 뜻도 되고 해운업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 수송과 보험료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가 불가능하게 됐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흑해 곡물 수출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크림반도가 옆에 있는데 여기 보면 오데사 항구, 뭐 초르노 모르스크 항구, 뭐 피우데니 항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출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탄불의 그 보스포러스의 아주 그 좁은 해역을 통과해야만이 지금 흑해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런 발칸반도 좀 지중해로 들어갈 수가 있는 목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 목이 유명한 뭐예요? 트로이가 여기 있었잖아요. 트로이 전쟁 기억하시죠? 트로이가 이 골목에 이런 그 배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을 창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하고 트로이 간의 전쟁,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갈 수 있는 길은 이스탄불, 즉 터키를 지나야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지나가서 중국,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으로 이 지중해를 통해서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곡물을. 옥수수, 밀, 해바라기, 보리 등이 이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총 수출량을 보니까 선진국에는 한 57%가 가고요. 개발도상국에는 한 43%가 수출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식량은 어디로 가는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47%가 그러니까 50% 정도가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선진국가로 가고요. 그다음에 28%는 터키, 중국 등 중상위 국가, 27%는 이집트, 케냐, 수단과 같은 아프리카 같은 저소득층 국가로 이 식량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수출 경로가 이제 전 세계 식량의 그 파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걸 스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자, 그러나 there are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이런 어택, 공격이죠. on Ukraine food export. 우크라이나의 그런 푸드 엑스포트, 즉 식량 수출에 관련된 러시아의 이런 공격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유들이 아마도 want trigger,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mergency 푸드죠.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이죠. 글로벌 푸드 가격의 비상 상황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긍정적인 플러스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political turmoil, 식량이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터모일, 어떤 그런 혼란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comes with 같이 이제 식량난과 오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상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서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이미 sending large amount of food over land. 그렇죠. 육로로, 배 말고 육로로 이미 많은 양의 그 식량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흑해에 여기 보시면 루마니아에 있는 그 다뉴브강이라고 했죠. 여기 다뉴브강. 그러니까 이 바닷길 흑해로 말고 이 다뉴브강을 통해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그 다뉴브강을 통해서 많은 양을 이미 수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육지와 땅, 강. 그다음에 데이터 from the UN과 그 USADA 자료에 따르면 쇼우대 보여줍니다. 대략 47%가 그 위트 엑스포트가 수출이 되고 있고 40%는 이제 콘, 옥수수 그런 슈먼 선적으로 그다음에 67%는 이제 수출되어지는 선플라워 그런 그 해바라기가 이제 수출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기름이 리치 글로벌 마켓에 비어 유럽을 경유해서 지금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흑해가 막히다 보니까 루트가 이제 강과 어떤 그 강과 랜드, 육로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전 세계 핵심 작물의 주요 공급국인 우크라이나가 비중을 보면 지금 해바라기 기름이 한 46%, 보리가 17%, 옥수수 12%, 밀이 한 9%가 되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Following a record harvest, 아주 기록적인 수확량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참 러시아는 지금 has more wheat and grain, 더 많은 그 wheat, 그러니까 밀과 곡물류를 갖고 있어요. 수출할. 그리고 its own black sea export, 그 러시아 자체의 그 흑해 수출이요. continue,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사구문 ease, 그러니까 완화시켰다는 거죠. Some of the upward pressure on global food prices, 지구촌의 이런 식량 가격을 upward, 상향 압력이죠. pressure, 압력을 일부를 좀 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despite Ukrainian threat, 자, 우크라이나 또한 threat, 위협이 있을 거 아닙니까? To attract Russian shipping, 러시아 배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위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이 스펜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on 뭐에? 그 자신의 쇼핑, 배 선적과 인슈런스비죠. 그러니까 보험료와 그 선적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이란 말이 원래 이제 뜻이 많아요. 선박이란 말도 있고 해운업, 배송비, 뭐 수송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쇼핑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자체의 선적을 하고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리밋, 제한할 거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afford to attempt,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시도를 이제 제한을 할 거라는 것이죠. 자, USADA 자료는 또한 그 forecast 예측하고 있는데 big increases, 증가죠. increase 명사입니다. in corn, 옥수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wheat production, 지금 밀이 생산이 지금 증가를 했다는 거죠. 아주 그 풍년이 들었다는 거죠. in coming months, 다가오는 달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라든지 중국, EU, 터키 그리고 미국이 밀 수입이 그 생산이 아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offset, help offset, 상쇄시킨다는 거죠. reduced export, 줄어든 수출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줄어든 어떤 수출을 상쇄할 것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이 이제 다누브 강을 통해서 60만 톤이 기존에서 지금 200만 톤, 거의 63, 18, 3배가 증가를 했고요. 또 러시아도 밀 수출을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밀 수출을 20% 차지하면서 이런 우크라이나가 굳이 수출을 안 해도 이런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네요.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정리하면 밀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증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흑해라는 대안이 또 있다는 거, 육로라든지 다뉴브강 이것으로 많은 수출이 되고 있다는 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식량 위기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듣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